나이 들미란 참 묘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늙으면 모든 것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욕심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세상사에 초연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이면 잠은 오지 않는데 걱정만 깊어집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있고 익숙한 생각의 틀이 있고 고집스럽게 지켜온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바꾸라고 하면 왠지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고 지금껏 살아온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분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분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세상을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나서일까요? 건강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바로 마음을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늙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인생 강의가 아닙니다. 다만, 인생 후반전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깨달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60을 넘기면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는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깹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어야 합니다. 이게 비단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힘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고 밤이면 걱정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며칠씩 속상해합니다. 70을 넘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같이 술 한잔하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만나던 동창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문병 가는 일이 잦아지고 어느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80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병들어 누울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슬퍼지고 밤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보며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어떤 사람은 큰 불행이 없어도 늘 불만스러워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노인이 있고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나도 외로운 부모가 있고 자식이 평범해도 만족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건강해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아파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 비교하며 삽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하고, 젊었을 때는 직장과 연봉을 비교하고, 중년이 되면 집과 차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여전히 비교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손주의 학교를, 건강 상태를, 연금 액수를 비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벌써 임원이에요. 그 말을 듣은 또 다른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대기업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딸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에요. 처음에 자랑하셨던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우리 아들은 부장인데 별거 아니구나. 분명 아들이 부장 됐다고 연락 왔을 때는 기뻤습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하며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집이 작아 보이고, 자식의 직장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못나 보이고, 손주의 학교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손주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연금을 비교하다 보면 내가 받는 돈이 적어 보이고, 건강을 비교하다 보면 내 몸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자랑하는 아들, 정말 행복할까요? 부장이 되었지만 매일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주말에도 회사 전화를 받아야 하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분이 자랑하는 큰 아파트, 정말 좋을까요? 넓은 집에 두 노인만 덩그러니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집이 있어서 명절에만 잠깐 들릅니다. 평소엔 텅 빈 방들만 청소하며 외로움을 견딥니다. 저 집이 자랑하는 손주, 정말 행복할까요? 명문대 준비한다고 학원을 4개나 다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맨날 피곤하다며 잠만 잡니다. 대화를 나눠보려 해도 귀찮아합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건 항상 좋은 것만입니다. 아픈 것, 외로운 것, 속상한 것은 감춥니다. 우리가 보는 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집도 작았고, 자식들도 평범하게 키웠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 임원, 사업가, 의사. 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친구는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한 친구는 빚 때문에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의사 친구는 자식들이 재산 다툼으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분은 비록 가진 건 적었지만 자식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아내와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빚도 없고 다툼도 없고 편안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비교만 안 했어도 진작 행복했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난다고 해서 우리 자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의 집이 크다고 해서 우리 집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연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마음만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전엔 이랬는데, 젊었을 땐 저랬는데, 그런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젊었을 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햇볕을 쬐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것들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가진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평생을 키우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바람은 다릅니다. 바람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기대는 당연히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바람은 가볍지만 기대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짐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자주 안 오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을 볼 때마다 섭섭합니다. 명절에 와도 금방 가려고 하면 서운하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면 속상하고, 용돈을 드려도 고맙다는 말이 짧으면 허전합니다. 명절 때 흔한 풍경입니다. 아들 내외가 추석 당일 아침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례를 지내고 나니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조심해서 가. 하지만 마음속으론 섭섭합니다. 벌써 가려고 하네. 멀리서 왔는데 하루쯤 자고 가지. 나는 며칠을 준비했는데. 아들 내외가 나간 후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납니다. 남은 음식을 보며 허전합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도 힘듭니다. 명절 전날까지 야근했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시간 운전해서 왔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서 짜증냈고 아내는 피곤해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혔고 주차장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도착해서는 친척들 인사하느라 정신없었고 조카들 용돈 주느라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식사 후엔 윗집 가서 또 인사하고 아랫집 가서 또 인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빨래가 쌓여 있고 내일은 출근해야 하고 모레는 아이 학원 보내야 하고 쉬러 온 명절이 더 피곤합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자주 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문안 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열이 나서 못 갔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신날이었습니다. 찾아뵙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전화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잘해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도 지금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75살이었는데
아들한테 늘 섭섭해했습니다. 나는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명절에 왔을 때였습니다. 늦게까지 운전해서 왔는데도 피곤한 기색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손주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보챘는데도 할머니랑 더 놀자 하며 달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 후로 먼저 전화를 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쁠 텐데 전화 끊어. 괜찮아. 다음엔 오지 마. 애들 힘들겠다. 명절에 꼭 안 와도 돼. 편한 때 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편했던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대신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행복은 내가 챙기십시오. 자식이 행복의 조건이 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셋째,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40대까지는 몸이 말을 듣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일할 수 있고, 아파도 며칠 쉬면 낫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50대가 되면 슬슬 신호가 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하며 넘어갑니다. 병원 가기 귀찮고 약 먹기 싫고 나는 아직 젊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고 조금만 과해도 며칠을 끌어야 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깁니다. 그때서야 건강이 중요하구나 깨닫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70이 넘어가면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살 수 있고 아프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하면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지만 아프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80이 되면 건강이 곧 존엄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있느냐가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다 다른 걸 우선시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 중반의 할머니였는데 딸이 맞벌이라 손주를 맡아서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서 숙제 봐주고 저녁 먹이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태권도장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는 밀린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딸은 고마워했고 손주는 잘 따랐고 할머니는 보람 있어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하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손주는 다른 학원에 맡겨졌고 할머니는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무리하지 말걸. 딸한테 미안하다고 말할걸. 내 몸이 더 중요한 건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조금만 무리하면 다시 아팠습니다.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었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말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이 컸어. 내 몸을 내가 챙겼어야지.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회복도 느리고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 할아버지였는데 당뇨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지만 잘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튼튼해. 식사 조절도 안 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단 것도 먹었습니다. 인생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하며 방심했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어서 발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라며 입원시켰습니다. 결국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약만 잘 먹었어도, 그때 조금만 조심했어도.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하루 한 번은 바깥을 걸으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속도로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밥은 거르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챙기시고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정기검진은 꼭 받으시고 약은 빠뜨리지 말고 드십시오. 귀찮아도 하십시오. 지금 조금 귀찮은 게 나중에 큰 병 앓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엇보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탁해도 몸이 힘들면 거절하십시오. 친구들이 불러도 몸이 안 좋으면 안 가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나중에 병원 신세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건강하면 자식에게 짐이 안 됩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후회로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 3가지만 바꿔도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해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넷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가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그게 인맥이고 자산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은 관계가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가 늘어납니다. 누구 아들 결혼, 누구 딸 출산, 누구 환갑, 누구 회갑. 부조금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안 왔어 하며 섭섭해합니다. 모임도 부담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처음엔 좋았는데 가다 보면 늘 하는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듣다 보면 지겹고 말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60 중반이셨는데 모임이 참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등산 모임, 화요일은 바둑 모임, 수요일은 고교 동창회, 목요일은 대학 동창회, 금요일은 향후회, 토요일은 친목회.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웠고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아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가면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바둑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로 싸웠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자식 자랑만 했습니다. 향후회는 술만 마셨습니다. 친목회는 돈 걷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모임 나가면 즐거워요? 생각해보니 즐겁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은 그만두었습니다. 바둑은 동네 노인정에서 두었습니다. 동창회는 1년에 한 번만 나갔습니다. 향후회와 친목회는 탈퇴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생기니까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습니다. 손주가 오면 천천히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까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모임을 안 나가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서 전화한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2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 후로 그 2사람과만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픈 곳 있으면 같이 병원 갔습니다. 외로울 때 전화했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2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동네 살았다고, 같은 직장 다녔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 인사만 하는 사이, 모임에서나 보는 사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아플 때 병원에 와줄 사람, 외로울 때 말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1~2명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한 관계, 스트레스 주는 관계, 의미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으면 외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가 더 외롭습니다. 차라리 친구 1~2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주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1~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고, 혼자서도 즐겁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런 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5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많아집니다. 못다한 일, 놓친 기회, 잘못한 선택.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불안이 밀려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 것들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남편은 건강했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혼자 남을 거야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연금도 나왔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하는 걱정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한 달에 1~2번씩 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안 올 수도 있어 하는 생각에 섭섭함만 쌓였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쳤습니다. 남편과 산책할 때도 걱정했습니다. 손주와 놀 때도 걱정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걱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늘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지금 행복한 거 알아?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둘 다 건강하고 밥도 먹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늘 나중 걱정만 하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데.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행한 게 없었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남편도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대신 지금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에 집중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할 때는 그 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계획했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느낄 감정. 내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평화만 빼앗길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삶은 바로 이 순간,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밥을 먹을 때, 산책할 때, 친구와 이야기할 때,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순간들을 놓칩니다. 밥을 먹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산책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친구와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삶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뭘 했지? 싶을 만큼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에 집중하십시오.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미래는 기대로 남겨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분이었는데 늘 밝은 얼굴이셨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과거는 끝났고 내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오늘만 잘 살면 돼.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충실히 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식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들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있고, 익숙한 생각이 있고,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며 살면 평생 불만족스럽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며 살면 평생 서운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피곤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면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에 바꾸면 20년을 편하게 살 수 있고, 70에 바꾸면 10년을 편하게 살 수 있고, 80에 바꾸면 남은 날들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지금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집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세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들도 힘들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전화를 끊어 주십시오. 바쁠 텐데 전화 끊어 한마디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몸이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쉬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쉬는 게 나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피곤한 사람을 만나기 싫으면 거절하십시오. 미안하다 말하는 게 어색해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거절할수록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과거나 미래 생각이 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엔 어려워도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맛있게 밥을 먹은 것, 햇볕을 쬐는 것, 친구와 통화한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한 일을 세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불만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이 성공하거나 건강이 완벽해지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편안히 잠에서 깨는 것, 맛있게 밥을 먹는 것,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밤에 편히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잘나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이룰 꿈도 많고, 살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쓰고, 건강을 함부로 다루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돌이켜보면 60년도, 70년도 순식간입니다. 어제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80입니다. 어제 자식을 낳은 것 같은데 벌써 손주가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불평하며 보낼 것인가?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비교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지금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자식 눈치 보며 살 것인가? 내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의사도,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습니까?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감사한 일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걱정을 했습니까?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노후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건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지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노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편안하고 감사하고 따뜻하면 됩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세어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그게 전부입니다.